많은 신념들과 가정들이 진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아감을 모양 짓고 한계 짓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짧다 라든가 시간이 별로 없다 같은 관념과 개념들을 제대로 의문을 표하지도 않은 채 깊이 믿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신념들과 가정들은 다른 생각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은 생각하기에 가속도를 더해 당신의 가슴과 당신의 자아감을 작고 축소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생각의 두 가지 더 깊숙한 흐름이 우리의 자아에 대한 경험을 강하게 모양 짓습니다. 첫째는 삶의 방향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개 이 방향은 더 나은 경험, 뭔가 다른 경험, 더 많은 경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은 덜 적게, 똑같게 또는 더 나빠지지 않게 같은 반대의 용어로 규격화되기도 하죠. 어느 쪽이든 삶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거나 변화하여야 한다는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인생은 변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게 해줍니다. 인생이 더 낫게 변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건 우리의 작은 자아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방향성은 만사가 나를 위해 더 나아져야만 한다는 기준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사가 나를 위해 더 나아져야 한다면 나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가정과 생각하기는 우리의 작고 축소된 자아감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자아라는 가정을 기준점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축소된 자아감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훨씬 더 깊고 덜 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은 바로 물리적인 경험이 가장 리얼하다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널리 신봉해온 가정이라서 당신이 만약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미쳤다고 낙인 찍힐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가정은 다른 차원들에 대한 매우 리얼하고 심오한 경험을 해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조차도 흔히 물리적인 것으로 뒷걸음질 치게 해 진실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제한된 경험을 하도록 만듭니다. 현실에는 순수한 물리적 것 외에도 많은 차원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신의 경험은 이 모든 차원들을 다 포함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직관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너머엔 순수한 신성한 현존과 광활한 존재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차원들은 물리적인 현실보다 더 리얼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현실에 대한 경험은 당신에게 순전히 물리적인 자아감보다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충만한 초월적 자아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거나 더 나아져야 한다는 관념과 물리적인 현실이 가장 리얼하다는 관념은 당신 자신이 몸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 가정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자아감과 당신의 존재에 대한 경험은 당신 자신이 몸이라는 동일시에 의해 흔히 모양 지어지고 제한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어지는 질문을 낳습니다. 그것은 이 몸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것은 몸에게 더 좋은가? 더 즐거운가? 적어도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몸에 대한 이런 지향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당신의 자아를 경험하는 제한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을 한 채널에만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당신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삶에서 가장 풍요롭고 심오한 가능성들의 상당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큰 진실들은 당신 몸에 별로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지복의 심오한 상태는 순수한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존재의 본성에 대한 가장 깊은 깨달음은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그 제안을 더 강화할 뿐입니다. 그러는 대신 몸과의 동일시가 당신의 의식과 가슴에 가하는 한계를 지각하는 일을 탐구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곧 몸이라고 믿으면 어떠한가요? 그런 믿음은 당신 가슴이 편안해지도록 그리고 열리도록 허용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자아감을 작아지게 하나요? 작은 진실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작은 진실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작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불완전함을 알아차리게 되면 더 큰 호기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관한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몸 이상의 존재인가? 삶이라 불리는 이 텔레비전엔 어떤 다른 채널들이 존재하는가? 다른 무엇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당신이 곧 몸이라는 가정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훨씬 더 깊은 가정이 자리합니다. 당신이 몸이라는 관념은 분리된 자아, 개별적인 자아인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나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자아감은 흔히 그와 같은 분리된 나라는 지각으로 이때 그 나라는 것은 당신에 대한 제한되고 불완전한 자아감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당신 존재의 본성에는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분리된 나라는 이런 지각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한되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진실에 대한 매우 크고 심오한 경험을 한창 하고 있는 중에는
당신의 자아감이 너무 크고 포괄적이 되어 당신이란 존재의 존재감이 희미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하나임에 눈뜨게 되면 나라는 지각은 극적으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곧 당신이 앉아있는 안락 의자거나 하늘의 구름이거나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이라면 그것들을 모두 나라고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진정한 당신이 평소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면 나라는 용어는 너무나 작을 뿐입니다. 진실을 깊이 경험하면 나라는 지각은 부드러워지고 확장되어 분리된 자아로서의 나라는 지각은 아주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마도 진실의 광대함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진실에 대한 이런 심오한 경험을 넘어서면 진실 자체만이 존재합니다. 존재에 대한 궁극의 진실과 가장 완전한 지각에 접속하면 그것 자체라고 지각할 수 있는 분리된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경험도 경험 주체도 가슴도 자아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거대한 존재뿐입니다. 더 큰 진실들에 대한 경험은 심지어 가장 큰 진실에 대한 경험이라도 작은 진실과 분리된 자아를 경험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말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아감에 빠져들었다 빠져나왔다 하는 경험을 무수히 하다 보면 이 분리된 자아는 그것을 영원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입고 벗는 한 벌의 옷처럼 느끼게 됩니다. 존재의 많은 다양한 차원들을 드나들므로써 그리고 심지어 경험 자체를 초월함으로써 이 차원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경계들은 하찮은 것이 되고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계들이란 결국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사실 분리된 것이란 없습니다. 작은 자아감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감은 어떠한가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무엇입니까? 아니면 늘 변화하는 것입니까? 열리고 닫히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조이고 풀리고 때로는 사라지기까지 하지 않나요? 그러니 분리된 자아라는 지각은 비록 작은 진실이 촉발될 때에는 자아감이 그에 걸맞게 계속 축소된다 할지라도 느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자아감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실입니까? 당신의 가슴은 심지어 가장 큰 진실을 탐구할 때에도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일찍이 해온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사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랑의 움직임을 모양 짓는 것은 나에 대한 지각입니다. 작은 자아감이든 더 확대된 자아감이든 우리는 언제나 자아를 돌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아감이 축소되고 작아질 때마다 우리는 그 나를 돌봅니다. 그리고 자아감이 확대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더 커진 자아감을 돌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온 것은
우리가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자아를 돌보려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 행동이 축소된 나를 돌볼 때는 다른 것들을 돌보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미각을 돌보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 공급에 대한 필요는 무시합니다. 어떤 느낌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를 돌볼 수가 없게 됩니다. 미각만을 돌보는 것이나 감정에만 몰두하는 것 역시 사랑의 행위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행하는 사랑의 샛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다른 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감이 확대될 때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아에 대한 더 완전한 관점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사랑 행위가 우리의 더 큰 자아감을 돌보게 될 때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자에 가까워 보이는 건 성자는 모든 사람을 다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곧 모든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여전히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큰 자아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죠. 자아에 대한 의식이 더 완전할 때 당신은 궁극적으로는 변화되어야 하거나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이미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존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찍이 행해져 왔고 항상 행해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합니다. 존재가 움직이는 매 순간마다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로 가득 차 보이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본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더 많을수록 더 좋다 여기는 이 문화에선 흔히 진실 또한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 가슴이 열리고 확대될 수 있다면 가슴을 완전히 열어 젖히고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을 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가슴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가슴을 제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놀랄 것입니다. 가장 큰 진실이나 가장 자유로울 가능성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더 크거나 더 자유로울 가능성도 당신의 자아감을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매 순간의 관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열리거나 축소되고 있다면 작은 진실을 경험할 때 최선의 결과는 당신의 가슴이 축소되어 당신에게 그 진실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재의 광대한 차원이 심오한 현실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진실을 보면서 그것이 작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우리는 자유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진실의 본성은 더 온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가슴이 열리든 닫히든 상관없이 당신은 접히고 펼쳐지는 모든 관점들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관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점들은 그저 당신 존재의 조건화된 부분들로 인해 생겨날 따름입니다. 당신은 더 큰 관점들을 갖기 위해서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더 큰 관점들은 그저 당신 존재의 조건화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생겨날 따름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그 순간 속에서 쉽니다. 작은 경험을 할 때도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크거나 더 작은 경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그 본성의 일부가 특정한 어떤 관점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존재에 대한 작은 경험 역시 존재의 궁극적인 본성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물의 성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듯이 말입니다.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유란 진실에 대한 확장된 경험 속에 머무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확장된 경험들은 자유를 누리게 하지만 다양한 관점들을 들락거릴 수 있는 능력은 더 큰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벽은 당신이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출입을 할 수 없을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작은 자아감과 동일시에 빠졌다, 빠져나갔다 할 수 있을 때에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당신의 자아감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 가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가슴이 열리도록 허용합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잠시 동안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까? 당신이 항상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이 존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아감은 당신의 진실한 본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제한된 자아감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조건 지어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당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감은 조건화된 믿음과 관념들의 펼쳐짐에 의해 모양 지어지고 제한받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의 반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안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한계, 불완전함, 모순, 불충분함 또는 당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무가치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생각, 판단, 믿음, 개념, 두려움, 의심, 걱정, 희망, 꿈, 욕망의 한계, 불완전함, 왜소함, 불충분함, 무가치함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아에 대한 가장 친밀한 경험, 즉 당신의 가슴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참 자아에 대한 완전한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특별한 경험 내용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진실한지를 결정하는 일처럼 참 자아의 작용에 대한 상대적 경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이 항상 더 크거나 더 작은 정도를 지각하는 그 존재는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말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심지어 경험마저도 초월한 무엇을 가리켜 보입니다. 가장 크게 확장된 존재의 경험조차도 이러한 모양 지어짐과 한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질문 자체가 그 어떤 대답보다도, 심지어 경험에 의한 대답보다도 더 큰 진실을 가리켜 보입니다. 당신이 단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만을 하고 있을 때 당신 가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의 가슴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러한 열림을 경험하는 주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궁극의 진실은 하나의 경험 안에서 포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진실은 가장 확장된 경험마저도 들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당신의 확대된 자아감이 당신 존재의 전체 진실을 절대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궁극의 진실을 경험하고자 그러한 꿈에서 벗어나 이젠 편히 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어떤 방식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자아에 대한 경험이라 부르는 것을 통하여 그 경험 안에 포함되는 일 없이 멋지게 기능해 왔고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감은 확대된 상태든 축소된 상태든 상관없이 경험으로는 절대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하는 작용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아마 진실에 대한 경험은 표착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는 음식이나 소설처럼 아주 조금씩 서서히 펼쳐갈 수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진실의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때조차도
진실을 깨달아 왔고 깨닫고 있습니다. 존재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작은 진실들 속에서도 역시 자신을 드러냅니다. 존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제한된 관점들에 절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존재는 당신이 자아를 지각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아감이 결여된다 할지라도 존재에게는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존재는 당신 가슴에 끝없는 열림과 닫힘 안에서 이미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움직임을 즐겁게 타고 노는 편이 낫습니다. 진실은 어쩔 도리 없으니 나는 충분치 않으며 충분해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충분할 리 없다네. 이 유한한 그릇으로는 결코 무한을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건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가. 무한은 아무 그릇도 필요 없음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